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시적으로 항공 운항을 중단했던 울산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운항 중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항을 활성화시키려고 공을 들여온 울산시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항관리사 문제로 울산공항에서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던 울산 기반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경영 악화로 지난 14일자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오는 23일 운항 재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이에어는 자사 홈페이지에 19일자로 기업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운유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이에어가 제시한 운항 재개 일자인 10월 28일은 항공 동계 운항 스케줄 개시 하루 전으로 사실상 하이에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는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항증명, 즉 AOC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10월 말 이전에 운항을 재개해야 합니다. 최대한 동계 스케줄 반영해서 한두 편이라도 아니면 비행기 한두 대라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저희는 그때 최대한 띄우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는 AOC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예약 환불도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부채 탕감 등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회사가 정상으로 회복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이에어 운유 연장으로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과 제주 등을 오가고자 했던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울산시는 하이에어 운유 상황 앞에 별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국토부나 또 항공사를 방문을 해서 또 하이에어가 하던 부분에 대해서 재취항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대신 노선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관광 등 항공 이용객 증대를 통한 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과 협의해서 산업 투어를 같이 연계를 시키고 또 청년들에 대한 공항 체험 여행까지 포함을 시켜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청년 공무원들이 함께한 2023년 청년의 날 기념 공감대화회장에 어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공감대화회장에서 김 시장과 청년 공무원들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동안 시정 운영을 하며 느낀 점과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시 전체 공무원 2,100여 명 가운데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공무원은 전체의 29%인 600여 명에 달합니다. 울산 지역 각급 학교 학부모 회장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5일 외솔회의실에서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원탁 토론회를 가진 결과 전체의 40.5%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창구 운영을 통해 악성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과 학생과 학부모, 학교 간 정례 모임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도 제기됐습니다. 남구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시장 수산청과 소매동에서 추석 장보기와 함께 수산물 장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구 제5호와 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가소매동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홍보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수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산소매동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수산업 종사분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실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시민 여러분, 우리 신선한 우리 해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 종사 여러분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에 대비해
어제 현대백화점 동구점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흉기를 휴대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경찰과 소방 등의 초동 조치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범인의 도주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검거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작센주 경제노동교통부 장관 겸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작센주 정치경제사절단 일행 20여 명이 어제 울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사절단은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과 울산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와 국내 최대 수소 전문 공급업체인 어프로티움 울산공장, 울산테크노파크 등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의 작센주는 유럽 최고 수준의 드레스덴 공대와 독일 최다 특허 보유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이 위치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지역으로 이번 사절단은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통합학술대회 참석 등을 위해 방한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안전 최우선 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노사 공동선언문에는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과 상생 안전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7월 울산권역 4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상생발전 안전 세미나를 여는 등 전 사업장 내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국내 전 사업장에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 기업인 UL솔루션즈로부터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습니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플래티넘 등급은 폐기물을 100% 자원으로 재활용한 경우 주어집니다. 특히 삼성 SDI 기흥과 청주 사업장은 2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으며 울산과 천안 등의 사업장도 올해 처음으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B&K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500억 원대가 아니라 2,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횡령을 저지른 해당 직원은 거래 횡령 자금에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 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울산에서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울산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지역주택조합만 3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법적 분쟁을 겪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부정청탁을 하고 입주 2달 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380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2달 동안 돈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금매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를 판 조합원들도 있고. 법원 앞에서 만난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업무대 행사가 수익 잘못 잡아놓고 수익 분석 잘못한 걸 알아보고 다 고소할 거예요, 저희는. 하지만 조합 이사진 측은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의 과실로 큰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추가 분담금이 약 200억 정도는 내재되어 있었고, 금융비용으로, 금융이 이제 이자가 상승하면서 한 33억 정도. 공사 도급 외에 번외로 특화하면서 추가 공사한 게 17억.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아파트는 모두 지어져 지난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 도로 등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조합장의 배임수재 미수혐의 재판과 조합장 해임과 부정적발 감사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소송 등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까지 울산 지역에서만 모두 39곳이 추진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4곳이 조합 설립이 무산됐고 한 곳은 사업 완료 전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2곳만이 사업을 완료해 해산 인가를 거쳐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중구 13곳과 남구 9곳 등 모두 34곳. 확인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만 조합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조합들은 대부분 소송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해산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등을 제외하고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25곳. 이 중에서도 3곳은 공사가 중단되고 2곳은 아직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한국고래문화학회와 울산대학교 고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고래학술대회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 반구대 암각화 학회장인 이하우 박사의 암각화 시대의 고래 사냥과 반구대, 그리고 울산대 정책대학원 유영준 박사의 고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대 IT융합학부 정희필 박사의 3D 모델링을 이용한 대왕고래 골격 합성 등 고래 역사에서부터 고래 관광 활성화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고래 학술대회는 고래도시 울산을 문화관광도시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2023 울산 중구 청년예술제가 오는 23일 중구 성남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울산 중구 청년예술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와 청년 아트페어, 청년 예술가 공연, 청년 장터 등으로 꾸며지며 기념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옛 울산초등학교 삼거리 앞에서 펼쳐집니다. 울산시는 북구 오토밸리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와 울주군 구라 강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쳐 이들 2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와 바이바이 플라스틱 환경 캠페인이 지난 19일 남구 신정 현대홈타운 2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아파트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올바른 폐건전지 배출을 홍보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뜻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신정 현대홈타운 2단지는 탄소 중립 시범 아파트로 선정돼 오는 10월까지 지구 살리기 운동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으뜸팔각회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울산지부를 방문해 보훈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으뜸팔각회 류현 회장은 으뜸팔각회는 2011년 창립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매년 군경전사 미망인들에게 보훈성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남구의 공공목욕탕 서남목욕탕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서남 커뮤니티 센터 1층에 있는 서남목욕탕은 2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다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목욕탕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일 공식 개장하며 다음 달 1일까지 재개장 기념 할인 행사도 갖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6개 다문화언어로 번역해 보급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번역해 보급하게 되는 지역화 교재는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초등 3학년 우리고장 울산과 4학년 우리지역 울산 등 모두 2권입니다. 이 가운데 초등 3학년의 우리고장 울산은 이미 번역 작업이 완료돼 현재 학교에서 활용 중이며 4학년용 우리지역 울산은 내년 보급을 목표로 교재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69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합동자율방범대를 출범했습니다. 외국인 합동자율방범대는 조선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치안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부서는 자율방범대는 일주일에 5번까지 외국인 밀집지역 위주로 야간 순찰을 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A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